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 공간의 느낌이 확 달라 보인다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전처럼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꼭 재택근무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책상인데, 책상의 디자인이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실은 어떻게 이걸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치에 따라서 책상에서 몰입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책상 배치를 할 때는 이거 하나만 고려하시면 어떤 공간이든 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집이야기 정소장입니다. 책상을 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벽에 면해서 놓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벽과 관계없이 독립된 아일랜드 형태로 놓는 방법입니다. 가구가 아예 없는 작은 빈 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책상을 벽에 붙여서 놓는다면 총 4군데가 있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4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선과의 관계입니다. 1번과 4번의 공통점은 누군가 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책상이 옆면을 보게 되는 위치에 있죠.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든 업무를 보든 PC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측면이 보이는 것과 바로 이 화면이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기습 방문을 대처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내가 이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생각보다 이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할 때는 꽤나 집중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가급적 방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곳에 책상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번이나 3번 위치에 책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책상이 바로 들여다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문을 등지고 이 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온몸을 돌려서 누가 들어왔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상에서 뭔가를 하느라 굉장히 집중해 있어서 누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알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은 독립적인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도 이런 걸 좀 지켜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좀 전에 배치해서 1번과 3번을 보시면 둘 다 책상이 뭔가 직각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서 이 두 개는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집에 계시다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1번과 3번의 위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3번 위치입니다. 반면에 1번은 내부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들여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행동이 좀 불편합니다. 뭔가 침해당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왜냐면 시선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의 뜻은 진행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인데요. 이 개념은 근대 원형 감옥에서 사용된 방식인데, 중앙의 감시자는 주변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주변에서는 중앙을 볼 수 없게 만든 건축물이 있거든요. 내부는 어둡게 하고 외부는 밝게 함으로써 이 내부에 있는 감시자가 외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시선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심리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뭔가에 집중을 하려면 시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근무했었던 설계사무소에서는 팀 단위로 책상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 팀원들의 자리는 양쪽으로 나란히 붙어 있고 그 끝에 소장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당시 저를 비롯해서 이 팀원들의 자리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동 동선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에 노출이 되는 자리였던 거죠. 반면에 관리자는 창을 등지고 이 팀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의도를 했든 아니든 암묵적인 이 시각적 권력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상이 어떻게 배치돼 있죠? 아마도 벽에 붙어 있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독립된 형태로 놓여져 있고 반드시 들어오는 사람과 책상이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집에서도 아일랜드 형태로 책상을 배치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비중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홈오피스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집안에 이 서재라는 공간에 대한 니즈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 하나를 서재로 꾸밀 경우에 독립된 형태로 책상을 배치하면 훨씬 더 분위기 있고 서재다운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방식의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방문과 창문이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입문을 바라보는 형태로 책상을 놓으면 대부분은 이 뒤쪽이 창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남향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빛이 실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모니터에 반사되는 빛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배치해놓고 써봤거든요. 뭔가 딱 보기에는 굉장히 서재다운 이런 느낌이 나고 좋은데 눈부심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 같은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은 가능한데 완전 암막이 아닌 이상 이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치 없이도 이렇게 아일랜드 형태로 책상 배치를 하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방이 북쪽에 면한 경우인데요. 기본적인 3베이 아파트 구조라면 방 하나가 뒤쪽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죠. 뒤쪽에 배치된 방은 대부분 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북향이다 보니까 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빛이 균일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을 서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일랜드 형식의 배치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 방 하나 크기의 공간에서 온전한 아일랜드 형태로 책상을 놓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한쪽 측면으로 책상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문의 정면보다는 문의 반대쪽이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상을 배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벽의 면에서 책상을 배치하는 경우의 장점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상이라는 게 의자와 함께 붙어 다니는 가구인데 의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가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은 고정되어 있는 책상이 벽 쪽으로 면하게 되면 나머지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PC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려면 이런저런 선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선들은 벽 쪽으로 잘 정리해두면 보기에도 항상 깔끔한 그런 책상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책상의 이 면한 벽에다가 업무나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붙여놓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단점은 역시 시선이 항상 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아일랜드 형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벽을 면하는 대신에 아일랜드 형태로 책상을 배치했을 때는 무엇보다 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도 시각적으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있죠. 누가 봐도 이 잘 갖춰진 서재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마주 앉아서 얘기하기도 좋은 형태입니다. 역시 단점은 아무래도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다는 거겠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우선 확보해두고 책상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그 공간이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서재를 만들 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책상을 배치하고 앉아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오늘은 책상 배치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위치에 따라서 벽에 붙이느냐 아니면 독립된 형태로 두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책상을 벽으로 붙여서 사용한다면 가급적 시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비용도 크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살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구 배치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집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